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코나 풀체인지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초기 반응은 대체로 비싸졌다라는 여론이 많은데요. 실제로 인상률을 살펴보면 야, 이거 소형급이 맞나 싶긴 합니다. 이번 디올류 코나는 기존의 스마트 대신 모던을 시작 트림으로 잡으면서 옵션 기본화로 가격 인상을 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모던과 모던 초이스도 프리미엄으로 합쳐지면서 인상률을 가속화했습니다. 따라서 구형과 트림 구성이 달라졌고 추가된 기본 옵션들로만 생각해보면 실질적인 인상률은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코나 비싸진 만큼 좋냐? 이번 코나의 가격대를 보면 투싼, 스포티지랑 그돈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품목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넷다 스마트 스트림 1.6 엔진으로 동일합니다. 대신 코나와 셀토스는 198마력, 투싼과 스포티지는 180마력입니다. 변속기의 경우에는 코나, 셀토스는 자동 8단이 들어가고 투싼 스포티지는 DCT 7단인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DCT도 충분히 부드럽긴 했지만 문제가 있었던 차종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자동 8단이 조금 더 변충 없이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차이점의 경우 코나에 적용된 칼럼식 기어랩으로 수납 공간이 확대됐다는 점, 그리고 투싼 스포티지에는 ISG가 있어서 이걸로 급을 조금 나눠놨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ISG는 스탑앤고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면에서의 에어백의 개수는 6개로 전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어드밴스드의 다중충돌 방지 시스템이라서 동급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토스 스포티지에는 VSM, 경사로 밀림, 저속주행 등과 같은 안전사양이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요거는 현대기아 간의 품목표 작성 차이입니다. 코나 투선에도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안전면에서의 차이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면에서 투싼에만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이 있다는 게 차이점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나마 코나 셀토스에서는 후석 승계갈림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투싼 스포티지에서는 옵션입니다. 아무튼 투싼의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은 코나에서 옵션으로도 넣을 수 없는 만큼 이것도 급 나누기용 품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품목입니다. 일단 코나의 램프류는 모두 LED로 되어 있습니다. 셀토스 투싼의 헤드램프는 할로겐이 들어가고요. 스포티지의 리어 램프는 벌브형입니다. 요거는 코나가 조금 더 우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을 보면 셀토스보다 1인치가 큰 17인치가 기본입니다. 투싼 스포티지하고 같아요. 코나가 확실히 디자인 요소에서는 우세합니다. 요러면은 스타일 옵션 안 넣어도 깡통티가 조금 덜 나게 되죠. 그리고 앞유리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동일합니다. 내장면에서는 코나에 확실히 뭐가 많긴 합니다. 열선 핸들, LED 실내 등, 동승석 트레이나 인조가죽 등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다른 차에는 없습니다. 코나가 확실히 보여지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 차 같아요. 셀토스 투싼 스포티지에서는 컨비니언스나 아니면 선루프를 추가해야지만 열선 핸들과 LED 실내 등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인조가죽 내장재도 상위 트림으로 가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코나의 기본 구성은 꽤 알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셀토스가 가장 빈약합니다. 직물이 들어가요. 코나의 경우 앞좌석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투싼과 스포티지에서는 컨비니언스를 추가해야지 열선이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편의 면에서도 코나가 뭐가 많습니다. 2열 USB 2개, 전방 주차 감지 센서, ECM 룸미러와 스마트키 원격 시동이 기본인데요. 대신 셀토스는 코나에서 옵션이 하이패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투싼은 스마트키를 넣어도 스마트키 원격 시동이 빠지고 스포티지의 경우에는 옵션 추가를 안 하면 폴딩 리모컨 키가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현대차엔 패들 시프트가 있고 기아차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어서 적극적인 운전을 하기에는 현대차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여기서도 코나가 앞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아도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다른 차들은 모두 8인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90년대틱한 컴팩트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또 요즘 애플 카플레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내비를 굳이 안 넣고 요거를 쓰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나에는 OTA 무선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요것도 다른 차에는 없습니다. 확실히 최신 기능이 코나에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품목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오른 만큼 기본 옵션도 많아지긴 합니다.
대신 시작가가 2,500만 원인 만큼 요걸 아반떼로 따지자면 최상의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을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경쟁차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 트림만 타든지 아니면은 최대로 옵션 한두 개 정도만 넣어야지 그나마 가성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급을 올리거나 옵션을 많이 넣을 거라면 차라리 경쟁차를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차들의 인기 조합을 보면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 중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970만 원짜리 셀토스의 인기 조합을 코나에 대입해보면 코나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파킹 어시스트를 넣어서 총 3,19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셀토스에 비해 19인치 휠과 메모리 시트, 컴포트 릴렉션 시트 같은 게 들어가지만 가격 면에서 갭이 심해집니다. 특히 이 가격을 윗급인 투싼, 스포티지에 대입해보면 약 1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보태서 급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나를 인기 옵션대로 사려면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성비 견적을 짜봤는데요.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통풍 시트가 필요하시다면 프리미엄 트림, 이게 2,759만 원인데요. 여기에서 옵션 한두 개만 넣어도 2천만 원 후반이 됩니다. 그래서 코나를 가장 가성비 있게 타려면 1.6 모던 트림에 현대 카페이와 E 하이패스가 포함된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그리고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에이다스가 묶인 현대 스마트 센스만 넣어서 2,682만 원에 사시는 게 최적일 것 같습니다. 이 조합을 윗급 스포티지에 최대한 비슷하게 맞춘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의 드라이브 와이즈와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어야 되고요. 요랬을 때 가격은 2,916만 원입니다. 확실히 윗급으로 가면 1열 통풍에 2열 에어벤트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탈만해지지만 230만 원 차이라는 거. 그리고 이 하이패스와 LED 실내 램프류도 코나에만 들어갑니다. 확실히 이번 코나의 가격은 윗급가의 그 돈시 영역에 교묘하게 걸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신형 코나 풀체인지의 품목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코나는 가성비 있게 타는 층과 풀옵션 층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선 필수인 옵션들을 한두 가지씩 빼가지고 윗트림이나 개별 옵션으로 나눠놨다는 점, 이렇게 되면 견적 짤 때 무조건 풀옵션에 눈이 가게 되고 이 부분이 보태서 또는 그 돈시 영역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포기가 있어야 가성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실물을 봤을 때도 그랬지만 소재나 디자인 차이는 트임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풀체 직전인 2022 코나의 가성비가 극강이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신형은 승차감과 정숙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요거는 시승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